지금 현재 트루 헬스를 하고 계시는 분들 또는 이제 마스터 챌린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그렇지 않다라는 분들도 제가 살짝 봤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하고 있다면 아, 내가 이런 걸 하고 있구나. 또는 여러분이 아직 하고 있지 않다면 아, 다음에 또는 내가 중간에라도 어떻게든 해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오늘 좀 그런 생각이 좀 달라지는 강의가 한번 되었으면 좋겠고요. 일단 시작은요. 여러분이 약간 생각을 하셨던 비만. 트루헬스는요, 보시면은 다이어트에 관련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만이라는 거는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개인적인 체형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살이 찌거나 뭐 비대해지거나 하면은 너 왜 이제 살을 못 빼니? 또는 이제 그만 먹어라든지 또는 그 사람의 개인의 문제로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비만 자체가 질병으로 분리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10년 만에요. 매년 이 비만율이요. 11%씩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의 비만 유병률은요. 35%에서 46%로 11%나 증가를 했고, 그리고 10년 뒤에는 중고등학생들도요. 3분의 1은 비만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게 왜 점점 비만인 사람이 늘어갈까라는 의문이 드실 텐데요. 이렇게 보시면은요, 어떤 걸 보실 수가 있냐면, 이제 그 아버지가 비만인 경우에는 자녀가 40%가 비만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어머니만 비만인 경우에는 60%가 이제 비만으로 태어날 경우가 있고, 아빠, 엄마가 둘 다 이제 비만인 경우에는 80%로 태어날 확률이 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비만인 사람이 늘어날수록 태어나는 아이도 비만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렇게 소아 비만인 경우에는요, 정신적인 문제, 신경계 문제, 심장 문제, 호흡 문제, 여러 가지의 그런 대사질환이나 문제들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왜 어떤 사람들은 많이 먹지 않고도 비만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요, 잘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안 찔까?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안 찌고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요. 실제 우리 몸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시간이 8시인데 식사하고 오셨나요? 뭐 클린을 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트루에스 참여하시는 분들은 쉐이크를 먹고 오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마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사서 먹거나 또는 뭐 한식으로 먹거나 여러 가지 음식으로 먹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오늘 식사는 어떤 것이었나요? 과연 나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내 입맛에 맞춰서 그냥 먹었을까요? 실제로 아무리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더라도요, 그 안에 들어있는 영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넉넉하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땅의 힘으로 컸다라면 많은 영양소가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시골에 가가지고 그 농사를 해보게 되면은요, 비료를 치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유기농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라고 합니다. 같은 땅에서 같은 식물을 키웠을 때 계속 똑같은 양의 영양소가 고갈이 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농약이에요. 대부분 농약을 적게 치고 또는 안 치고 먹는 거를 상상해 보셨을 텐데 실제로 그런 게 일어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밭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옆에 밭에서 예를 들어 농약을 친다고 하면 내 밭으로 공기 중으로도 충분히 넘어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실제로 농약을 아예 안 치게 되면은 모든 벌레들이요 내 밭으로 모여든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수확할 수 있는 게 1도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한국은 또 유전자 변형식품의 수입 세계 1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외부에서요, 유전자 변이를 해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냈을 때 그것을 가장 많이 수입해서 오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전에 노란 수박이 혹시 있었나요? 원래 있던 거였을까요? 하지만 지금 마트에 가보면요, 유전자 변이 식품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바나나가요, 유전자 변이 식품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실제 바나나 같은 경우는 유전자 변이 식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바나나는요, 원래 씨앗이 되게 많았던 그런 과일이에요.
그래서 쉽게 먹기 어려웠지만 유전자 변이를 시켜가지고 씨앗을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했을 정도로. 또는 샤인머스켓. 여러분, 비싸게 혹시 구매해서 먹고 계세요? 샤인머스켓도 실제로는 유전자 변이 식품입니다. 우리가 먹기 좋게 맛있게 개량이 된 상태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먹는 것 중에선 유전자 변이 식품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해외에서는요, 유전자 변이 식품에는요, GMO라 하는 태그를 붙이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한국에서 혹시 여러분 유전자 변이 식품입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걸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본 적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가장 많이 먹고 있는 건 누굴까요? 여러분이 먹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먹고 있겠죠. 그렇게 유전자 변이 식품에 노출이 굉장히 쉬운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첨가물들입니다. 과자나 아이스크림, 탄산이나 드링크 음료, 가공 음료, 뭐 햄이나 소세지, 라면이라든지 이런 곳에 우리가 입맛에 맞게 먹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그런 첨가물들이 되게 많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를 간과하고 먹고 나면 땡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1년 동안 얼마나 먹냐면 약 25.87kg 정도를 먹는다라고 해요. 자, 이 키로수가요, 생각보다 되게 많고요. 우리 몸에서 감당할 수 있는 독소의 양보다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최소 10%의 식품 첨가물들은요, 배출되지 않고 독소의 형태로 내 몸에 쌓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이라든지 아니면 근육, 이렇게 여러 부분에 쌓이게 돼서 나중에 내 몸에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만약에 나는 이렇게 안 좋은 거 안 먹고요. 나는요 꼭 좋은 것만 챙겨 먹고요. 우리 아이들은요 건강을 위해서 항상 집에서 밥을 해서 먹여요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꼭 보셔야 되는 게 실제로 영양소가 굉장히 많이 고갈이 되어 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살짝 비교를 해보면요. 75년도 또는 1950년대에서부터 지금까지 비교를 해보면 그때는 2알이면 됐을 영양소가 현재는 13알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좀 했는데요. 미국에서 제가 공부를 했을 때 알고 있었던 건 뭐였냐면은 미국은요, 50여 년 전에 이미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있는 모든 시민들의 건강,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요, 국가가 나서서 어떤 발표를 했냐면,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샐러드 13접시를 먹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13접시 먹을 수 있을까요? 충분히 매일매일 13접시를 먹어야 돼. 이만한 보울로 해가지고 13접시를 맨날 맨날 먹어야 돼 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몇 년도 안 되는 사이에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국가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는 건강 보조식품을 섭취하세요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미국에서는요, 건강보조식품 관련해가지고 발전을 하고 만들어내는 연구를 하는 모든 회사에 지원금이 나가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지원금을 타기 위해서 수많은 회사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50년 전부터 발전을 해온 게 미국의 이런 건강식품 관련된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한국은요, 아직 국가에서 나서서 뭘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미 식생활이요, 서양화 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식이섬유가 많고 발효된 음식들이 많았죠. 김치라든지 뭐 된장이라든지 청국장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몸에 좋고 발효된 식품들이 많았기 때문에 소화하는 데 긴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 몸도 그렇게 진화가 되어서요. 육류도 많이 먹고 독소가 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 점점 장이 짧아진 서양인들하고 달리 우리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요. 장이 그들보다 훨씬 길다라고 해요. 그만큼 독소를 많이 먹었을 때 그 독소를 흡수할 수 있는 시간도 많대요. 안 좋은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더욱더 안 좋아지는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그거를 따지면서 지금 먹고 있지는 않죠. 특히나 요즘 자라는 아이들이요. 과연 한식을 좋아할까요? 아니면은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뭐 라면이라든지 햄버거, 피자 등등의 음식들을 좋아할까요? 당연히 저도 그렇게 커왔지만 외식처럼 느껴질 수 있는 햄버거나 피자나 이런 종류들을 되게 선호하고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우리 몸에도 좋은 음식의 선택일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먹는 것만 문제일까요? 한국에서 제가 제일 많이 느낀 건 뭐냐면요. 한국처럼 그렇게 약을 많이 먹는 나라가 없어요. 고혈압이면 고혈압약, 당뇨면 당뇨약, 뭐 고지혈증이면 고지혈증약.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그런 약을 먹는 사람들을 정말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과연 그 나라 사람들이 건강해서 못 찾아봤던 걸까요? 한국은 병원에 가는 게 그 가격이 비싸지 않다 보니까요. 누구나 굉장히 쉽게 약을 접할 수 있고요. 누구나 오랫동안 약을 먹어왔던 현실이더라고요. 근데 약을 먹는 게요. 내 지금의 현재 상태에는 되게 좋을지 몰라도 결국은 그 약을 오래 먹음으로써 해가지고 나한테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먹을 수 있는 영양소의 양은 한정되어 있는데 내가 이 약을 해독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 사용되는 영양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뇨약이라고 했을 때 코큐테인이나 뭐 비타민 E나 비타민 B12라든지 이런 종류를요, 내 몸에서는 해독을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루치 필요한 용량을 먹더라도 이 약을 먹었을 때 더 많은 약이 필요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몸에 필요한 양 플러스 내가 해독할 때 필요한 양 두 가지가 모두 다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나 약 먹고 있으니까 이런 거 더 챙겨 먹어야지 하면서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더 챙겨 먹은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그 정도까지 생각은 안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약을 굉장히 편안하게 먹고, 예를 들어서 감기가 오기도 전에 감기약을 먹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늘 느낌이 좀 안 좋아, 내일 아플 것 같아. 그러면 약을 미리 먹고 주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만큼 약에 되게 쉽고 가깝게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저희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오늘 아침 일어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양치하셨나요? 그죠? 양치는 다 하셨겠죠? 자, 그럼 세수하고 오셨겠죠? 세수하셨겠죠? 그죠? 그리고 뭐 하셨을까요? 뭐 샴푸, 머리 감았겠죠? 바디 샴푸 하셨을 거예요. 그죠? 거기에 로션 발랐겠죠? 스킨 바르셨겠죠? 여자분들 어때요? 베이스서부터 해서 화장하신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를 우리가 그냥 바르고 쓰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파라벤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파라벤의 기준치가요. 과연 1년치의 기준치를 이야기를 할까요? 실제 국가에서 어떤 걸 정해놨냐면요. 파라벤 기준치는요, 하루치를 기준으로 해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치약이라고 봤을 때 그 치약에 있는 파라벤의 양 또는 이런 그런 양은요, 하루치 동안 그거 하나만을 썼을 때의 정량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 동안에 그거 하나만 쓸까요? 여러 가지를 이미 쓰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우리 몸에서 버틸 수 있는 양보다 많은 양의 독소수를 우리 몸에 넣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 기준 자체는 한 개가 하루에 한 번만 사용한다라는 기준이기 때문에. 양치만 하더라도 여러분 못해도 두 번에서 세 번은 하잖아요. 그럼 이미 기준치를 초과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제가 지금 안 좋은 얘기들을 계속했죠. 먹어도 안 돼. 약도 안 돼. 우리 환경도 호르몬도 너무나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간 때문이에요. 초과된 독소들은요, 우리 몸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여드름이나 알러지, 뭐 관절염, 자가면역 질환, 뭐 당뇨, 두통,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특히 지용성 독소는요, 지방이나 간, 뇌에 저장이 되고요. 수용성 독소는 인체의 각 조직과 관절, 그리고 근육에 저장이 돼서요. 각종 질환과 증상을 만들어내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일들이요. 나중에 쌓이고 쌓여서 우리 몸에 큰 일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제 이렇게 듣고 나면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럼 뭐 먹고 살아요? 그럼 뭐 샴푸하지 말고 양치도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아니면 아픈데 그럼 약도 먹으면 안 돼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근데 저는요, 평생을 그러라라고는 얘기는 드리고 싶지 않지만, 단기간, 일정 기간 동안은 독소를 차단해주고 내 몸이 충분하게 회복하고 보수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외부 독소인 방부제, 조미료, 뭐 환경 호르몬, 약물이나 대기 오염 등 여러 가지들을 막아주고요. 내부 독소, 스트레스나 뭐 대사되지 못한 음식 찌꺼기 등 여러 가지를 또 막아주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트루헬스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1주차에 영양 쉐이크만 먹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를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 주차에 쉐이크를 3끼를 먹으라고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독소를 차단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몸에는요, 내 몸에 있는 독소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외부에 있는 독소 들어오는 거를 차단해 주는 게 가장 우선순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대청소를 하는데 몸 안에서 계속 쓰레기가 들어오면서 대청소를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요, 외부에 있는 그런 독소를 차단을 하고, 그리고 내가 하루 동안 쓰는 에너지가 이제 100이라고 했을 때 소화하는 에너지를 우선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해독을 하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소화하는 에너지가 저희가 유동식으로 먹었을 때는 소화하는 에너지가 줄어들 수가 있어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소화를 시킬 수가 있고, 그러면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우리가 해독을 하고 그리고 에너지를 사용을 해가지고 독소를 밖으로 내보내는데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독을 하는 두 번째 과정을 거칠 수가 있어요. 특히 해독 같은 경우는 간이 필수예요. 간 독소로 혈액에 오염이 되면 혈관이나 신장, 뇌 질환 발병률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눈을 봤을 때 실핏줄이 터진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빨갛게 실핏줄이 보인다거나 또는 이렇게 노랗게 황달이 낀다거나 흰자위를 봤을 때의 변화를 보면 이 사람의 간 상태를 쉽게 유추할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입술을 봤을 때 이제 아무것도 안 바르고 입술을 봤을 때 입술이 약간 보랏빛이나 남색빛을 띈다거나 또는 피부색이 어둡고 까매진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간이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내 간 상태를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내 간 상태가 정상이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요, 지용성 독소를 수용성으로 바꿔서 해독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충분한 비타민하고 미네랄, 그리고 항산화제가 꼭 필요하고, 그다음 담즙 분비에 필수적인 오메가3와 독소를 운반할 때 필요한 단백질이 필요해요. 이런 간단한 해독 작용에도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게 저희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몬 디톡스나 뭐 물 디톡스나 이렇게 한 가지만을 사용을 해서 먹는 게 과연 디톡이 가능할까? 해독이 가능할까? 절대 불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레몬이나 뭐 물 디톡스나 이렇게 한 가지만을 먹어서 디톡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한 비타민하고 미네랄 또는 항산화제를 어디서 가지고 오게 되냐? 아마 간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가져다 쓸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간에 저장된 것들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전혀 해독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바로 독소 배출의 단계예요. 결국은요, 우리 몸에 있는 독소는요, 해독을 하고 나서도 결국은 몸 밖으로 배출을 해줘야 다시 내 몸 안으로 다시 쌓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분이나 식이섬유, 유산균이나 비타민, 미네랄 등을 충분하게 먹어서 몸 밖으로 이거를 배출을 해주는 게 바로 세 번째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저 이거 해봤어요. 나 이거랑 비슷한 거 어디에서 해봤고, 여기서 해봤고, 저기서도 해봤어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거기도 해독이라고 하더라고요. 나 거기 거 해봤는데 그것도 꽤 괜찮았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나 그거 해봤는데, 나 그거 나한테 안 맞더라고요. 효용이 없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여러분이 저번 주에도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글리칸이라고 하는 글리코 영양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세포 간의 소통, 어느 게 독소인지, 어느 게 영양소인지, 그런 거를 인지하고 밖으로 배출하는 능력이 너무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이제 해독이나 디톡스와 너무 다르게, 이 메난테크에서 하고 있는 이 트루에스트 같은 경우는요, 모든 사람들이 균일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그, 그런 이제 효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대다수를 보면 이래요. 독소를 해독하지 않고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에 독소가 몸에 밀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다이어트를 끊고 일반 식사를 들어갔을 때 내 몸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이 독소를요, 다시 혈관에 돌아다니지 않고 내 몸을 공격하지 않도록 지방 안에 숨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다시 요요라는 현상과 같이 몸이 다시 부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 뭐 한약 다이어트를 해서 나 4kg 뺐어. 이러고 나서 한 달 뒤에 보면 이분 어떻게 돼 있을까요? 8kg가 쪄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실제로 저도 그런 분들을 많이 봤는데 그런 류의 다이어트는요, 식욕 억제제라든지 또는 이렇게 안 먹으면서 뺐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다시 먹기 시작을 했을 때 쉽게 요요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메나테크의 이제 그 트루헬스 같은 경우는요, 저희의 집중은 어디에 돼 있냐? 바로 해독을 하는 데 집중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있는 독소들이 외부로 배출이 되게 되면은요, 지방들이 내 몸에 쌓이지가 않아요.
지방의 하나에 지방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몸에 안 좋은 지용성 독소들이요. 혈관에 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게 이제 지방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러싸고 있을 그 독소들이 없으면요. 이 지방들도 내 몸 밖으로 쉽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요요도 없고 깔끔하게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그러면은, 이렇게 한다고 평생 내가 뭐 날씬하게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요. 독소라는 양이에요. 내가 만약에 해독을 다 했는데, 독소가 많은 음식을 꾸준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내 몸에 쌓일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뭐 안 좋은 음식, 독소가 많은 음식들을 꾸준하게 먹었을 때는 예전에 있는 독소는 해독이 됐을지 몰라도 새로 들어온 독소들은 아직 해독이 다 안 됐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들도 내 몸에 다시 살이 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완벽한 다이어트를 가지고 바로 트루헬스와 같이 하는 저희 마스터 챌린지가 시작을 하였죠. 마스터 챌린지를 보면은요. 제품을 딱 받아보면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와, 이거 너무 많은데요? 뭐부터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런 분들은 어떤 걸 해보셨냐면 한두 가지만 먹어가면서 다이어트 하는 걸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뭐 식사할 거 하나만 먹으면 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많이 먹어야 돼요? 이거 뭐예요? 너무 어지러워요. 어떻게 먹어야 되는데요? 이건 왜 먹어야 돼요? 라는 궁금증이 되게 많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이유는 아까 얘기해 드렸다시피 이렇게 해독에 필요한 영양소는 많기 때문이다라는 그 기본을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핵심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요. 바로 기초 중에 기초, 바로 엠브로토스 라이프가 저희 패키지 안에는 한 통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엠브로토스는 이제 저번 주에 글리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셨으니까 요건 좀 짧게 짚고 넘어갈게요. 엠브로토스 같은 경우는 8가지의 당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종 영양소를 인지하고 대화하고 생체 정보를 교환하고 그다음에 1차 면역 작용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독소가 있으면 이게 독소구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 이게 영양소면 이게 영양소구나.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내 몸에 필요하면 흡수할 수 있고요. 내 몸에 필요 없으면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포 안에 있는 독소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도 이런 선모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엠브로토스 안에는 여러 가지의 원료를 가지고 그리고 기밀로 유지되는 배합 비율을 가지고 저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엠브로토스가 솔직히 이거를 제가 하나하나 다 찍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여러분의 다이어트에 또는 살이 빠지기에 가장 도움이 되는 그런 물질들을 한번 몇 가지만 좀 짚어드리자면 바로 MCP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감귤 페틴이라고 여러분이 이제 귤을 이렇게 까시면 안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잖아요. 그 하얗게 보이는 그것들을 저희 몸에서 독소를 배출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MCP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때문에 소변을 통해 배출되는 독소의 양이 5배가 높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독소를 배출하는데 너무나 탁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알로에 펙틴이에요. 그래서 이 펙틴 같은 경우도 독소를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요, 엠브로토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엠브로토스 드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저 화장실 가서 소변을 넣는데 냄새가 너무 지독해요. 하시는 분들도 보고요. 또는 원래 내가 찌린내가 안 났는데 왜 나죠? 이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정도로 이제 독소 배출에 좀 탁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무슨 얘기했어요? 해독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해독의 핵심은 뭐다? 간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죠. 자, 트루피오 같은 경우가요. 바로 간의 핵심적인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 같은 경우는요. 영양소를 저장하고 온몸의 세포로 분배하고 독소를 분해하고 그다음 해독하고 각종 호르몬을 분해하고 대사하고 하는 일들이 200여 가지가 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들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이요, 해독을 할 때 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이 간을 위해서, 간을 도와줄 수 있는 성분을 넣어놨는데 그게 바로 퓨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안에는 밀크시슬이 들어가 있으면서 간에 좋은 항산화제로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독의 중심 기관인 간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쌓여가는 독소나 노폐물을 간이 이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들게 되면 대사나 순환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비만이나 고지혈증, 당뇨나 지방간 이런 문제들을 계속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인 사람들 보면은 지방간이라든지 간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밀크시슬이 들어가 있어요. 엉겅퀴가로 불리는 국화과 식물로요. 예전부터 유럽에서는 간 건강을 위해서 먹어왔던 거고요. 해독의 중심 기관인 간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간을 도와줄 수 있는 성분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식약청의 승인을 이미 받은 원료로요. 간에 좋다라고 이미 알려진 원료라고 보시면 돼요. 주요 기능은 세포의 막을 보호하고 항염증 작용, 간세포를 재생하고 간 기능을 강화하고 세포 손상을 막아서 간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이 안 좋거나 간 기능이 떨어지거나 그래서 간 때문에 문제가 된다 또는 간 때문에 해독이 잘 안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욱더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패키지를 오픈을 해보면 그 안에 퓨어가 3통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많이 먹어야 돼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퓨어를 보시면은 뒤에 이렇게 살짝 돌려보시면 하루 정량이 적혀져 있는데요. 하루 세포라고 적혀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3통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 3통이 한 달치 먹어야 하는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레몬가즙과 농축액이 들어가 있어서 체질 개선이라든지 노폐물 배설 또는 간 정화의 기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강황이 들어가 있어 지방세포의 증가를 억제해주고 콜레스테롤 감소의 효과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분자와 스피루리나가 들어가 있는데요. 혈액순환에도 좋게 해주고 혈관을 맑게 해주고 그다음에 해독 물질로 이제 중금속이나 독소를 흡착해서 배설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스피루리나 같이 들어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해독에 도움을 주는 풍부한 기타 부원료들이 들어가 있어요. 야채 11종, 헛개나무 추출물, 그 다음에 저희 그 글리코 영양소, 그리고 클로렐라까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서 결국은 간에 좋은 영양소를 단 하나에 이렇게 묶어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해독을 하는 동안 간이 충분하게 버티고 간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다이어트 건강식이라고 할 수 있는 트루플래닛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이제 회사들의 이제 이런 그 식품들을 먹어봐요. 식사 대용식을 먹어봤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거 먹어도 배고프더라. 또는 그것도 영양 많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완두단백이에요. 실제로 non-GMO, 그러니까 유전자 변이가 전혀 되지 않는 그런 단백질이 바로 완두단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대두단백에서 완두단백으로 아예 갈아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대두단백이 조금 더 고와요. 완두단백이 좀 덜 곱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두단백으로 바꿨을 때 사람들이 이거 약간 좀 까끌까끌한 느낌이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바로 쌀단백하고 합쳐져가지고 슈퍼 아미노산을 만들어 놨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완두단백은요.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을 100% 채워주는 아미노산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을 쌀 아미노산으로 같이 해서 슈퍼 아미노산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플래닛시 안에는 단백질이요 20g이나 들어가 있는데 그게 모두 식물성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안에서 저희가 과연 단백질만 들어가 있느냐? 그 안에는 비타민하고 미네랄, 그 다음에 오메가3, 유산균, 그리고 그 글리코 영양소까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우유 3.5팩의 단백질, 사과 3개의 분량의 식이섬유, 그 다음에 칼슘, 철분, 엽산, 아연, 오메가3, 그리고 항산화에 좋은 그런 종류까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우리 몸에 넣어줄 수 있고 영양소가 부족하지 않게 채워줄 수 있다. 여러분이 그래서 저 이거 먹는 것만으로 배가 안 부를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먹어보시면 좀 다를 거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하거나 올쉐이크를 했을 때 충분한 영양소를 먹어가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식물 이제 단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두 번째는 바로 동물성 단백질, 우리 근육을 만들어내고 가수분해된 단백질로 흡수율이 높은 오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있었던 식물성 단백질은요, 근육을 만드는 데는 별로 그렇게 효과적이진 못해요.
식물성 단백질은요, 우리가 당일 내가 대사하고 무언가를 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근육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어떤 그런 에너지 대사를 하는데 너무나 탁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단백질 같은 경우는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건 가스분해 유청 단백질이고요. 우리 몸에 흡수하기 쉬운 펩타이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분지사슬 아미노산인 로이신, 이소로이신, 발린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레시틴이 들어가 있어서 치매 예방이라든지 자율신경계의 밸런스, 뇌세포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칼슘과 필수 무기들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안 좋은 합성물이라든지 감미료, 방부제 같은 게 들어가 있지 않아서 여러분이 만약에 밖에 나가서 이제 뭐 헬스하는 데서 하거나 그런 뭐 초코맛, 딸기맛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향과 맛이 같이 첨가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단백질들은요, 우리 몸에서 알아서 분해를 해야 돼요. 분해를 하면서 그 안에서만 안 좋은 것들도 나오고 하게 되는데, 이 오소린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이미 분해가 돼서 들어갔기 때문에 간에 무리를 주지 않고요. 근육 합성 또는 신체 조직에 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줄여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비교를 좀 해드리자면 유청단백질은요 이렇게 WPC, WPI, WPH라고 해서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가수분해 유청단백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육 속으로 흡수도 굉장히 즉각적이고요. 그리고 용도를 보시면 아기 유아식용, 유제품 알레르기 환자용 또는 근육 합성용으로 얘기가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희가 헬스장에 가거나 어디를 갔을 때 단백질 먹으면요. 조금 먹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개월 정도 먹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한 3개월 쉬었다 먹으세요. 또는 6개월 먹으면 3개월 쉬었다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는 아이 분유에도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안전한 단백질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애기들 분유 이렇게 타주는데 너 3개월 동안 잘 먹었으니까 자 이제 3개월 쉬었다 먹자 이러는 경우 있을까요? 아기한테? 애기야 너 3개월 동안 분유 열심히 먹었으니까 단백질 오래 먹으면 건강에 안 좋대.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분유 먹고 우리 3개월 쉬었다 먹자. 가능할까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무슨 황당한 소리야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길게 먹고 꾸준하게 먹어도 안전할 정도의 그런 원료로 되어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말로 들어서는 잘 모르겠잖아요. 간단하게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맨 오른쪽 위에 프로테인이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굉장히 어지럽고 막 꼬여 있어요. 그냥 이렇게 보더라도 되게 복잡해 보이죠? 저런 것들을 다 풀어놨을 때 이게 폴리펩타이드 체인이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쭉 일자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것을요, 하나하나 커팅해서 나눴을 때 세개씩 묶여 있으면 트라이펩타이드, 두 개씩 묶여 있으면 다이펩타이드. 그리고 이걸 하나씩 낱개로 띄워놓은 게 바로 아미노 아시드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씩 띄워놓은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작은 단위까지 이거를 잘라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 몸에서 이거를 간에서 얘네를 다 자르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즉각적으로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분지사슬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 중에서도요, 분지사슬 아미노산은 꼭 우리 몸에서 외부로부터 섭취를 해줘야 하는 성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로이신 같은 경우는 근육 합성용, 이소로이신, 그다음 발린 같은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로이신, 이소로이신은요 헤모글로빈을 형성하거나 아니면 근육 생성에 사용이 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발린 같은 경우는 두뇌 활력, 정서의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서 우리 몸은 훨씬 더 빠르게 근육도 합성해내고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도 좀 더 편안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분지사슬 아미노산은 외부에서 음식이나 식품으로 보충을 해줘야 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소린을 보면 네 가지 포인트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근육의 강화, 근육을 키워낼 수 있는 방법, 또 하나는 혈압을 낮추는 기능, 식욕 억제 호르몬이 나오고 지방 분해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식욕 억제 호르몬인 CCK가 나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그런 분들 보지 않으세요? 먹어도 배고파. 뒤돌아서면 또 배고프대. 아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계속 먹니? 할 만한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찾아보면 있을 건데, 이제 그런 분들 대다수가요. 결국은 어디에서 끝나냐면,
잘 먹고 마지막에 고기로 끝나게 됩니다. 고기를 먹고 나면, 고기를 구워 먹거나 고기가 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아, 이제 좀 살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멈추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단백질이요. 우리 몸에 가지고 올 수 있는 식욕 억제 호르몬의 분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식욕이 당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저희 그 트루헬스를 하거나 아니면 다이어트를 하는 도중에 나 쉐이크를 먹어도 배가 고파요 하시는 분들은 뭐가 좋을까요? 배가 고파요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단백질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소리의 양을 한 스푼이나 두 스푼 정도 늘려주는 것만으로도요, 내가 포만감을 훨씬 더 높여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몸의 근육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근육을 늘려주고 에너지 대사율을 늘려주기 때문에 내가 다이어트를 하는데도 에너지 대사율이 훨씬 높아서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트루헬스는 다이어트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너무나 핵심적인 제품이 바로 저희 트루쉐이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루쉐이프 안에는요, 공액 리놀렌산, 가르지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아프리칸 망고시 추출물, 올레오레진 캡시컴이라고 하는 네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보통 저희가 이제 어디 가서 운동을 하거나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전문가로 있는 분들이 대다수 먹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이 고객 리놀렌산이라고 하는 성분을 먹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액 리놀렌산 단일로 그 하나만을 먹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임상이 끝났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성인의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체지방 감소나 형장을 촉진하고 항동맥경화, 콜레스테롤 감소, 당뇨의 억제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기전은 이렇습니다.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되고요. 리포단백 리파아제라고 해가지고 섭취된 지방을 지방세포에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거를 억제를 해줘요. 그리고 지방산을 연소하는 걸 증가하게 해주죠. 결론적으로는 체지방 축적하는 건 억제를 해주고 체지방을 분해하는 건 빠르게 해준다라고 볼 수 있는 성분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성분은 뭘까요? 바로 가르지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인데 이 가르지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는 성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 얘기를 하면 밥심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정도로 밥에 대한 애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 몸에 필요한 탄수화물만 먹으면 너무 좋겠지만 여러분 혹시 내 몸에 탄수화물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고 먹는 분들 계신가요? 나는 하루에 탄수화물을 200g 정도만 먹어야지 다 소화하고 그거 넘으면 지방으로 바뀌니까 그만 먹어야지 하는 분 계세요?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의 양을 먹었을 때 내 몸에 필요한 탄수화물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자, 내 몸에 필요한 탄수화물은 내가 몸에서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남은 탄수화물은 어떻게 되냐? 바로 지방으로 쌓이게 돼요. 하지만 이 지방으로 쌓이는 걸 방해를 해주는 게 바로 이 가르지니아 캄보디아 추출물이에요. 그래서 왜 밥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난 밥만 먹고 살아. 근데 왜 난 살이 찔까? 난 간식도 안 하는데 나는 뭐 단 것도 안 먹는데 나 왜 살이 쪄? 라고 하시는 분들. 또는 나는 밥은 많이 먹어도 반찬도 잘 안 먹어. 라고 하는데 살이 찌는 분들.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바로 남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쌓이는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제 남은 탄수화물이 지방이 되는 것을 억제를 해주고 방해를 해주는 게 바로 이 가르디니아 캄보디아 추출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아프리칸 망고시 추출물이고요. 네 번째는 올레오레진 캡시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칸 망고시 추출물 같은 경우는 신진대사를 증진시켜주고 식욕 억제에도 효과가 있고요. 올레오레진 캡시컴은 지방을 분해시켜주고 신진대사를 또 원활하게 해줘요. 그래서 에너지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은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여러분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번째 거 뭐예요? 올레오레진 캡시컴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요, 캡사이신이에요. 자, 여러분 빈속에 캡사이신을 먹으면 속이 어떨까요? 굉장히 쓰라릴 수 있겠죠. 자, 근데 내가 매운 걸 못 먹어. 매운 걸 못 먹는데 이런 매운 캡사이신을 먹으면 속이 어떨까요? 충분히 쓰라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매운 거를 잘 못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빈속에 이거를 먹는 것보다는요. 이제 쉐이크를 먹거나 식후에 그랬을 때 먹어줬을 때 위를 조금 더 보호해주고 효과를 조금 더 원활하게 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 안에도 엠브로토스하고 이제 그런 당 영양소가 함께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의 기능성을 가진 네 가지의 원료를 하나에 담아놓은 게 바로 이 트루쉐이프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저희가 제품이 되게 종류가 많았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제한된 시간 속에서 그 모든 제품들을 다루기에는 넉넉한 시간이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나머지 제품들은요, 저희가 OM에 굉장히 많이 이제 알려드리고 여러 제품들을 설명을 해드리곤 해요. 그래서 그런 OM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의 이 트루에스와 코어 제품에 관한 강의는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